안녕하세요. 엑시스 한국지사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주제를 제가 소개하게 됐는데요. 저 파트너 여러분들이 AI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용어를 좀 정리하실 때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영업에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AI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AI에 대한 용어에 관련된 소개인데요. AI, 저희가 한국어로 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사람이 지능을 가지고 행동하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분야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AI에는 여러 가지의 범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설명하게 될 범주는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범주입니다.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에 학습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분야인데요. 머신러닝에 한 가지 범주가 더 들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딥러닝이라는 분야인데요. 딥러닝이라는 분야는 머신러닝의 포함된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딥러닝에서 말하는 딥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얼마나 깊게,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냐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찝어드리면, 딥러닝이라는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얘가 설치가 되면 스스로 학습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딥러닝도 하나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미리 다 제작이 돼서 설치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오탐이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학습을 해서 무언가를 해낸다라는 개념은 잘못된 지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머신러닝의 다양한 학습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분야는 세 가지 학습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이라는 분야입니다. 지도학습이라는 분야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컴퓨터에게 알고리즘을 이제 개선해 가면서 만드는 짜여진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데이터에 특정 라벨링을 걸어 둠으로써 데이터의 정확한 분야를 찍어서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스팸을 분류한다거나 안면 인식 같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방법은 비지도 학습 방법인데요. 이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알고리즘에 광범위한 데이터를 심어서 그 데이터를 새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접하시는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에서 추천 항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강제학습인데요. 강제학습은 말 그대로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실수로 인해서 학습을 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게임 알고리즘이라든가 로봇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되는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 분야에서 사용되는 AI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AI가 사용되는 분야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일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지의 인식에 관련된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학기술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MRI를 찍어서 암세포를 발견한다거나 안구의 사진을 찍어서 뭔가 종양을 발견한다든가에 하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I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저희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는 객체 감지 및 인식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영업을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차량을 분석한다거나 사람을 분석한다거나 하는 객체 인식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부분에 쓰이는 AI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문자 인식인데요. 문자 인식은 지금 한 가지 예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량에 있는 번호판 같은 문자를 인식해서 원하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AI 분야입니다. 네 번째는 음성 인식입니다. 음성 인식은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시리라던가 알렉사, 지니 등을 통해서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패턴 인식인데요. 패턴 인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융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융 거래 시에 특정 패턴을 벗어나서 다른 패턴이 들어왔을 때 이를 인식해서 찾아내는 AI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의 작동 원리인데요. 그냥 가볍게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발자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더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기존의 프로그래밍과 AI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준을 정의해서 뭐 소위 말하는 코딩 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완성시킨다는 표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어떤 규칙을 대입해서 그에 맞는 해답을 얻어내는 게 기존의 프로그래밍이었다고 한다면 AI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에 어떤 해답을 적용시켜서 이 해답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에 라벨링을 걸어서 해답 이것이 뭐다 라고 정의를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AI를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성공 조건이 있을 건데요. AI가 조금 더 활용 범위를 좁히고 특정된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성공 요건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가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확하고 쉽게 정의한 라벨링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AI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AI는 솔루션이 아닌 도구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솔루션이라는 건 최종적인 답을 주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힘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복잡도라던가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은 도전과제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고요. 이러한 도전과제의 4가지 항목으로는 데이터 관련성, 자기 학습 능력, 더 높은 정확도,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데이터의 관련성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범위가 특정 영역에 꼭 맞게끔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 데이터가 일반적인지 어떤 특정적인지에 대한 범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면인식을 좀 예를 든다면 몸만 찍은 사진을 안면인식에 사용할 수 없듯이 안면에 특정적인 사진을 데이터로 요청해야 될 것이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인종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도 항상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학습인데요. 이 경우는 비지도 학습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냥 인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정을 개발자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통제 불가능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했는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며
이게 어떤 품질로 나오는지에 대한 품질 평가의 수단도 또렷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종류라든가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 과제는 많이들 얘기하시는 분야인데요. 더 높은 정확도입니다. 정확도는 항상 저희가 영상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분야인데, AI 역시 더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을수록 리소스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저희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컴퓨터의 처리 능력입니다. 당연히 많은 데이터를 받는 AI 알고리즘일수록 높은 컴퓨터 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데이터의 양과 AI의 처리 능력을 고려해서 항상 AI 알고리즘을 계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에 좀 어려웠던 개념들에 좀 흥미를 좀 잃으셨다면, 저희 엑시스와 AI가 엑시스가 AI를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시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시 분야에서는 AI가 적용될 때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4시간 주야를 가리지 않고 365일 사이트를 감시해야 한다는 도전 과제. 그 둘째는 날씨와 벌레와 같은 이물질. 그리고 셋째는 계절에 따른 변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조명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양한 카메라, 그러니까 열상 카메라라든지 화상 카메라, 그리고 파노라믹 카메라 같은 여러가지 다양한 카메라 유형과 그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다양한 카메라가 저희의 도전 과제고요. 그리고 모든 카메라는 고유의 설치 위치와 고유의 설치 값을 갖기 때문에 모든 카메라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 감시 분야에서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러한 감시 분야에서 저희가 이런 도전 과제들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요 조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조명 조건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영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명 조건은 필수 요건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해상도에 대한 요구입니다. 높은 픽셀 밀도를 가지고 있는 객체일수록 분석도도 높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의된 사용 사례입니다. 딱 저희가 영상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특정 사례를 딱 정해놓고 쓰시는 게 가장 AI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추가 서버 하드웨어입니다. AI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처리하는 리소스가 많아지는데요.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하드웨어 요소도 필요 요건입니다. 그럼 엑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캡처한 부분은 저희 데이터 시트에 명시되어 있는 분석 관련된 항목에 있는 그 표기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기능이라고 해서 딥러닝 처리 장치, 머신러닝 처리 장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가 되어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엑시스 오브젝트 아날리틱스가 자동으로 프리 인스톨 되어서 지원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뒷부분에서는 제가 엑시스 오브젝트 아날리틱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브젝트 아날리틱스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기능과 딥러닝 기능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분류할 수 있는 객체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를 통으로 그냥 비이클이라고 검색을 하는 반면 딥러닝은 세분화하여 객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인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서 있는 사람만 인지할 수 있다면 딥러닝은 웅크리거나 앉아있는 자세도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를 통해서 머신러닝 기반 엑시스 오브젝트 아날리틱스와 딥러닝 기반 엑시스 오브젝트 아날리틱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은 저희 아트팩 7이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카메라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앱에 추가가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영역과 크로스 라인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의 추가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이벤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카메라 하나만으로도 원하는 이벤트를 설계하실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트팩 7이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는 블랙 카메라, 돔 카메라, PTZ 카메라 등 여러 포트폴리오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엑시스 카메라에서 호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딥러닝 기반으로 된 엑시스 오브젝트 아날리틱에 관련된 소개인데요. 앞에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기능들을 추가해서 자동차에서는 승용차, 트럭, 버스, 바이크를 객체에 인식할 수 있으며 사람 같은 경우 약간 사람이 가리거나 자세가 달라지더라도 객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조명 조건에서도 머신러닝보다 더 효율적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AOA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품군이 2개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품은 Q1615 마크 3 제품과 P3255 LVE 제품 2가지 제품만 현재 딥러닝 AO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딥러닝에서 어떤 식으로 화면에 표출되는지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딥러닝에서 표출된 자동차 객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 보기에서 자동차의 객체를 아이콘으로 분류해주는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설정에 대해서 기존에 좀 까다로웠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저희 AOA가 이 부분을 얼마나 간략하게 줄여놨는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AOA에서 영역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면 기존에 객체를 분류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짤지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서 영역만 구성하시면 원근법 구성 없이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설정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다른 분이 설정 영역에서 전화나 무전기를 통해서 움직여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치하신 이후에 관제센터나 모니터링 센터에서 개인이 혼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설정하셔가지고 저장만 하시면 모든 기능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엑시스가 추구하는 AI는 현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AOA 관련해서 파트너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실 때마다 좀 만족감이 기존의 영상 분석 시스템에 비해서 높은 것 같아서 저도 향후에 더 발전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AI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는 구체적인 용도가 있을 때 더 잘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미래에 감시 분야의 특정 분야에서 AI의 이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는 분석에 있어 추가적인 도구일 뿐 솔루션이 아닙니다. 따라서 솔루션을 구축하고 최종 고객에게 어떤 해법을 주기 위해서는 파트너 여러분과 저희 엑시스 지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이 어려운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개념 관련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다음에 현장에서 AI 관련해서 미팅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